네, 우리 전국의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진성 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마이맥 경찰대 사관학교 국어 강사 신한종입니다. 자, 오늘은 설명회를 해드리러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25학년도 이 사관학교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쌤이 자,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또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사관학교 모집요강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글씨가 좀 작아도 안 보이죠? 근데 아무튼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사관학교 모집 개요 요거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가산점, 또 여러분 궁금한 게 학교장 추천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학생부는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반영하나, 그 다음 네 번째는 체력 검정 어떻게 진행하나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다섯 번째, 면접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학교별 모집 요강 세부적인 것들을 좀 뜯어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모집 개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관학교의 모집 인원은 이제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장교 필요로 하는 장교 숫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육사는 330명, 그 다음에 해사 170명, 공사 235명, 그 다음 국간사 90명. 뽑는 인원은 똑같고, 문이과만 약간 달라진 게 공군사관학교. 뭐 큰 차이는 아니라서 쌤이 뭐 굳이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관학교들은 이제 이 인원을 뽑죠. 그래서 이 인원들은 이제 생도가 돼서 장교가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해줄 게 뭐냐면, 딱 그럼 요 인원만 뽑냐. 일단은 사관학교의 입시는 1차 시험을 보죠. 그러면은 1차 시험은 바로 딱 이 정원만큼만 합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배수로 합격을 시키죠. 뭐 적은 학교는 4배수에서 많게는 10배수까지. 이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르지만 그만큼을 뽑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되는 경쟁률이 있잖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40대 1이다 이렇게 발표되는 경쟁률에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1차의 관문을 넘어서는 건 한 4대 1에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이겨내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1차 시험을 끝내고 나면 이제 면접 체력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번 경쟁. 그래서 이제 최종 선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럼 1차 시험은 합격자 배수가 있다. 정원의 몇 배를 뽑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육사는 5배수 남자 여자 8배수를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뽑아놔야 중간 이탈자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요즘에 좀 이게 뭐 잘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과생들은 아무래도 메디컬을 선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붙어도 메디컬이 붙으면 또 빠져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인원을 확보를 해두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1차를 육사 5배, 남자 5배수 육사는 여자 8배수. 그다음 해군사관학교는 남자가 문과 5배수, 이과 6배수 약간 차등을 두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과 애들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디컬을 비롯해서 이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과 쏠림 현상,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과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해사 같은 경우는 이과를 조금 더 많이 1차에 합격을 시켜 놓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해사는 문과 8배수, 이과 10배수. 공군사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여기는 좀 갭이 커요. 문과 남자 4배수, 자연계는 남자 6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 인문계는 8배수, 그 다음 자연계는 무려 10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이과 차등을 두고 있죠. 해사 공사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과의 이탈자가 더 많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인원을 1차 시험에서 일단 합격을 시켜놓고 그 면접, 체력, 수능 뭐 이런 걸로 최종 합격자 선별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차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간사 같은 경우에 여자 4배수, 남자를 조금 뽑는 사관학교니까 남자 8배수 이렇게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약간 뭐가 바뀌었나가 나와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는 남학생을 1과 5배수로 뽑다가 문과 5배수, 이과 6배수로 이과를 늘렸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과 쏠림, 특히 상위권의 이과 쏠림. 이 친구들이 이탈할 확률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죠. 1과에 8배수를 뽑았거든요. 문이과 구분 없이. 근데
이제는 문과 8배수, 자연계 10배수. 그러니까 작년 해사 입시에서 이과생의 이탈이 컸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두는 거죠. 그다음 국간사 같은 경우도 문과 4배수, 자연 8배수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일괄 8배수로 바꿨습니다. 문과도 4배수를 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괄 8배수로 좀 만들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 워낙 조금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아까 제가 정원을 말씀드렸죠. 육사 330, 해사 170, 공사 235, 국간사 90명. 근데 1차의 관문을 넘어서는 애들은 이 배수만큼 뽑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육사는 17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요. 추가 합격까지 이제 다 돌려서 이 인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해사가 1000명이 넘고요. 그 다음 공사는 1400명, 국간사는 90명이 정원이지만 416명이 1차 시험의 관문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아, 그렇죠. 정원 대비 경쟁률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로 일단 1차 시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이 모집 요강 변화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 써있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과 아이들이 이제 메디컬 쏠림, 그 다음에 우수한 자원들이 이과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사관학교 1차, 2차를 붙었다 하더라도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무래도 이과를 조금씩 1차 시험에서 합격하는 비중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경쟁률을 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올해는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아직 원서 접수도 안 했잖아요. 지금 4월 중하순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건 이런 것 같아요. 경쟁률이 겉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 이렇게 나왔어요. 29대 1, 육사. 어마어마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해사 24대 1, 공사 31대 1, 국간사는 무려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일단 1차에 합격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많이 빠져요, 애들이. 1차를 붙었지만 나는 사관학교 안 가겠다. 메디컬 가겠다.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경쟁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의 관문을 넘어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1차 시험은 대략 경쟁률이 쭉 나와 있죠. 국간사만 한 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요. 나머지 사관학교는 4, 5대 1의 경쟁률만 뚫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바로 1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보통 4, 5명이 시험을 보면 한 명이 붙는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겉으로 보여지는 정원 대비 경쟁률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경쟁률에 대해서는 쌤이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해봤나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주에 경찰대 모집 요강도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경찰대와 사관학교가 같은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둘 다 관심이 있어도 둘 다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경찰대가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사관학교 시험이거든요. 7월 27일이 사관학교 시험인데 경찰대는 8월 3일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경쟁률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복이다. 또 이게 약간 경찰이든 군인이든 어쨌든 이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점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냐 국방이냐 이런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대를 쓰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사관학교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경찰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률이 90대 1이 넘었거든요. 작년에 50명을 뽑고 있는데 4천 몇백 명. 근데 이 친구들 중에 글쎄요, 한 절반은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육사와 공사를 중심으로 들어올 거고 육사, 공사 경쟁률은 소폭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뭐 어마어마한 막 10대 1이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약간 올라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들 중에 좋은 자원이 아무래도 많다는 거죠. 경찰대는 여전히 컷이 굉장히 높은 학교고요. 여기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는 상위권이 많다. 그렇다면 이 컷이 약간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올해 눈여겨봐야 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찰대는 따로 쌤이 모집 요강 해설 이거 해드려서 강의를 올려놓겠지만 아마 육사를 준비하거나 공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경찰대 중복 지원을 하겠다. 이제 쌤 같은 경우에 이제 사관학교 반, 경찰대 반 이런 애들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숙학원 이런 데서 또는 대치동에서. 근데 이제 얘네들 중에도 경찰대를 좀 성적대가 좋은 육사 자원 경찰대 써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찰대도 경쟁률이 좀 올라갈 거다.
아마 올라가는 폭을 따지면 경찰대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경찰대는 50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죠? 그렇고 또 아무래도 사관학교에 쓰는 애들의 인원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 애들이 경찰대로 넘어가면 경찰대는 폭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요, 올해 변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시험 날짜가 분리됐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가 특수대학, 국방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특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금 경쟁률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를 준비하는 고3 그리고 N수생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차 시험의 관문을 넘어설 수 있다. 이게 1차만 합격하면 사실은 뭐 이런 경쟁률 상승 요인 같은 거 크게 의미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해줄 수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분석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쟁률이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거든요. 23학년도와 24학년도 이제 작년 입시가 되겠죠. 자, 이걸 봤을 때 경쟁률이 다 소폭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23학년도 입시까지는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관학교 경찰대 경쟁률이 많이 높았을 때 이게 우리가 왜 서울 시내 아주 유명한 재수종합반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경찰대 사관학교 안 갈 건데 써보는 이 허수 지원자, 얘네가 컷도 끌어올리고 경쟁률도 엄청 끌어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야. 어때? 시험 보러 갔다 코로나 걸리면 그쵸, 내가 사관학교 갈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쭉 내려가요. 물론 이제 사관학교들도 노력들을 했죠. 야, 생각 없는 애보다는 진성 지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지원 동기서, 자기소개서 이걸 쓰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허수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 플러스 사관학교의 노력, 이 두 가지가 물려서 경쟁률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좀 실질적인 경쟁률이 많이 내려왔죠. 근데 코로나 시국이 딱 끝났던 게 바로 작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허수 지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좀 올라왔다. 근데 여기서 올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요인은 일단 가장 큰 게 쌤이 볼 때는 경찰대와 사관학교가 시험이 분리된 게 경쟁률 상승의 요인이 될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모집 개요였습니다. 사관학교는 몇 명이나 뽑고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학교장 추천 그리고 가산점, 어떤 게 가산점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이 사관학교에는 모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일괄 면접 체력을 보죠. 그리고 1차 시험 성적, 뭐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1차 시험 성적, 면접 체력, 내신 이것만 가지고 수능 전에 최종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죠. 사관학교가. 그게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입니다. 그 나머지 조금만 수능까지 보고 뽑는 거잖아. 이게 사관학교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우선 선발 전형 중에 뭐가 있는 거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교장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진짜 교장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년 주임, 3학년 주임쌤이 계시죠. 진학을 담당하시는 3학년 주임쌤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추천할까 이제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묻거든요. 쌤, 학교장 추천 받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쌤한테 물어봐도 알 수가 없고 학교마다 다 다르다. 고등학교 자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는 진성 지원자를 주겠다. 이런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내신 성적으로 자르겠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육사 5명 학교장 추천을 할 수 있는데 10명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진성이냐 아니면 내신으로 자르겠다. 그것도 아니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으로 최종 컷하겠다. 뭐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학교 기준이 뭔지는 알아놔야겠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쌤, 우리 학교는 육사 쓰레가 3명밖에 없는데요. 그럼 무혈 입성. 그냥 받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육사 5명, 해사 5명, 공사 5명. 이거는 고3이든 재수생이든 상관없이 합쳐서 5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3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요즘에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 4월, 제가 아직 4월이니까 고3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고3 때 담임쌤을 찾아가서 나 사관학교 쓸 거고 학교장 추천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뀐 게 이거죠. 국간사가 고교 자율에 맡겨버리겠다, 이렇게 올해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5명 이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추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추천자가 좀 아무래도 좋은 학교에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사관학교를 좀 많이 쓰는 학교도 있죠. 이제 그런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은 그 진성 지원자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죠. 이런 게 조금 국간사의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 자율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가 많이 바뀌고 이거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가 국간사에서 경쟁률이 많이 세질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됐고요. 자,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국간사의 지원을 늘리려는 의도가 국간사 학교장 추천에 제한을 없앤 이유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그냥 나는 일반 간호학과를 쓰고 싶어, 그랬던 애도 야, 너 국간사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추천 줄게. 정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좀 많이 쓰게 할 수 있다, 이게 국간사의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간사는 다른 사관학교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들은 진짜 좀 나라를 지키고 약간 이런 쪽인데, 국간사는 메디컬이기도 하죠. 간호사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서울시내 뭐 간호학과 이런 데하고 입시 경쟁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관계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산점 두 번째입니다. 학교별 체력 및 단증 가산점,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먼저 육사는 단증에 대한 가산점은 없고요, 체력 전 종목 만점 이걸 받으면 1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너무 조금이죠. 좀 많이 줘도 될 것 같은데 조금이에요. 1점. 그러니까 우리가 육사 같은 경우에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1점의 가산점이니까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가산점이 있고요. 우선 선발, 특별 전형, 그 다음 종합 선발, 모든 전형에 다 1점의 가산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는 좀 가산점이 많아요. 최대 다 따면 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전 종목 만점 1점, 그 다음에 유도 단증 또는 태권도 3단, 검도 2단 요거 이상이면 1점을 줘요. 종목이 3개밖에 안 됩니다. 태권도, 유도, 검도. 그럼 꼭 물어보죠. 선생님 가라데는 안 됩니까? 이런 거 안 되고요. 사관학교 회사가 인정하는 건 요 3가지. 태권도 3단 이상, 그 다음에 유도, 검도 2단 이상의 단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1점의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죠. 수상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이걸 따면 1점 해서 총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우선 전형, 특별 전형, 우선 선발, 특별 전형, 종합 선발에 모두 다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와 국간사는 이런 체력과 관련된 또는 단증과 관련된 가산점은 없습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자, 한능검 가산점이 또 있죠. 한능검 가산점입니다. 육사는 3점, 해사 공사는 최대 5점, 국간사도 최대 5점의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작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1000점 만점이면 1000점에 5점이 뭐가 큽니까 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커트라인에서 막 진짜 몇 점 차로 갈리고 막 0점 몇 점 차로 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 가산점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사 같은 경우에 한능검 5점 가져가고요, 라이프가드 또 뭐 유도나 검도나 태권도 단증 1점, 전 종목 만점 이렇게 하면 무려 8점이 돼요. 이러면 진짜 작지 않죠. 근데 물론 내가 지금 고3이다, 재수생이다, 한능검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쌤은 이제 3학년 때 준비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뭐 국어, 영어, 수학이 5, 1등급이야. 그래가지고 1차 시험은 아주 무난하게 합격이 예상돼요. 그런 경우라면 한능검 챙길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지금 사관학교 쓰는 친구들이 1차 시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고3 때 한능검에 투자한다. 그거 조금 미련한 것 같다. 근데 왜냐면 1차에 불합격하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일단 1차를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할 건 1차 시험 대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이 라이브 영상을 보고 있는 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있다면 1, 2학년 때 따놔야 되는 자격증이다. 쌤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럼 몇 회까지 인정하냐? 5월 달에 보는 시험까지 인정해주고 있어요. 70회. 올해 5월 달에 보는 시험까지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 4월에 봤던 것부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 친구들이 고1 4월에 땄어도 됐단 얘기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없다. 그러면 지금은 좀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5월달 시험에 접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걸 보는 게 맞냐. 준비를 막 해가지고 아, 나 준비 안 해도 붙습니다. 그러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2학년이나 1학년 때 준비할 걸 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사는 심화, 한능검 심화 1급일 때 3점, 2급일 때 2.6점, 3급일 때 2.2점, 기본일 때도 육사는 점수를 조금 줍니다. 근데 나머지 사관학교는 4, 5, 6급일 때는 점수를 안 줍니다. 3급, 심화 3급부터 가산점을 준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자, 이제 챕터 3번으로 갑니다. 그럼 학생부는 어떻게 반영될까? 나는 뭐 이런 거 많이 묻죠. 쌤, 저는 내신이 약해요. 사관학교 써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묻거든요. 저는 6등급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요 표가 잘 안 보이시면 어차피 자료를 쌤이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육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좋아, 이게 뭐 육사에 합격하는 애들이 내신 다 1등급이고 이건 아니니까 2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자, 2등급인 애와 5등급인 애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학교장 우선 선발은 내신이 200점이 들어가고요. 적성우수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은 10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학교장 우선 선발 육사 같은 경우에 내신 2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불과 5점입니다. 내신이 많은 것 같잖아요. 6등급 좋아. 2등급 대 6등급 6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거야. 1차 시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뭐 전형에 따라 1차 시험 성적이 안 들어가는 전형에서는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못 뒤집을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겠어 지금? 적성우수와 종합선발은 200점이 아니라 100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과 6등급 3점 차밖에 안 나요. 해볼만 하다. 또 나머지 100점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900점이 다른 걸로 채점이 되는 거잖아. 면접, 차력 이런 거. 이걸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육사에 사는 내신 안 좋은 애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다.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진짜 나 6등급이다. 2등급이랑 붙는다. 몇 점 차 안 나. 이런 게 약간 육사 회사가 특목고 이런데 또는 자사고 여기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 공사와 국간사는 내신이 조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육사 회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한다. 요거를 좀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사 볼게요. 회사 2등급 대 6등급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보죠. 자, 2.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선 선발에서 2등급과 6등급입니다. 1000점 만점에 2.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역시 2등급이죠. 회사 종합선발 44.75 대 43.5. 뭐야 이거 1.2점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회사는 너무 차이가 안 나죠.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 1000점 만점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200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봐봐. 2등급이 194점, 6등급은 170점, 24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육사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장 우선 선발에서 내신 비중이 크죠. 쌤 생각에 공군사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신이 막 진짜 나 만약에 자사고다, 외고다 뭐 이래서 내신이 막 6, 7등급이다. 뒤집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000점 만점에 24점이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좀 상당한 격차를 안고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또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요. 일반 종합선발 또는 특별전형 종합선발 학교장 우선선발 빼고 나머지 전형에서는 자 2등급 97점, 6등급 85점, 12점 차이로 줄어듭니다.
1000점 만점에 12점 차. 요건 또 뒤집어 볼만 하죠. 그래서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 학교장 우선 선발에서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아주 높다는 거.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간사도 마찬가지예요. 국간사도 학교장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2등급일 때 지금 87.3점이죠. 근데 6등급일 때 76.5점. 그러니까 이게 뭐야? 10점이 조금 넘게 차이가 나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국간사는 5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500점 만점에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공사만큼 많이 반영하는 거죠. 1000점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차이가 공사만큼 많이 난다. 학교장 추천이. 근데 일반 전형으로 내려오면 여기 봐봐. 2등급 108.7 여기에서 쫙 가면은 요것도 지금 점수차가 꽤 나죠. 근데 이제 종합선발까지 오면 격차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간사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수능까지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자, 육사와 해사는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아주 작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자사고, 외고, 이렇게 내신 관리가 안 된 친구들에게는 육사, 해사 아주 정말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공사나 국간사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이제 공사는 학교장 우선 선발, 국간사는 학교장과 일반 우선 선발 모두 다 내신의 반영 비율이 꽤 커요. 그러니까 2등급 대 6등급에 비교하면 20점 정도의 차이 또는 약간 그 넘는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국간사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합선발까지 오면 좀 그 격차가 줄어듭니다. 공사, 그 다음에 국간사 모두 다요. 그래서 수능 고득점자는 이걸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쌤, 저는 지금 공사 학교장 우선 선발 내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 5등급입니다. 그럼 학교장 추천 안 받는 게 맞겠죠? 그게 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받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의 입시는 학교장으로 그냥 들어오고 일반으로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채점. 떨어지면 일반으로 가요. 학교장 없는 애들하고 같이 여기서 한 번 더 경쟁. 떨어지면 종합선발. 즉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좋든 싫든 경쟁을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은 무조건 받아야죠.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학교장 추천 안 받겠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더 받아서 도전은 하는 게 맞다. 받을 수 있다면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출결입니다. 출결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렇게 많은 점수가 반영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무단결석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면접 대비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수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결은 면접 때 집중 공격을 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황하면 진짜 이 면접에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지금 말씀드린 거죠. 무단결석이 많다. 면접 대비 탄탄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얘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체력 검정의 변화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올해 바뀐 건 아니고 작년부터 바뀐 거죠. 육사요. 육사 같은 경우에 원래 사관학교는 공통적으로 오래 달리기 1.5km, 여자는 1.2km 오래 달리기, 그 다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개 종목을 실시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체력 검정과 종목이 좀 다르다. 여기에 좀 부담을 느꼈던 육사가 작년부터 이렇게 종목을 바꿨죠. 5개 종목으로 바꾸면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체력 검정과 유사하게 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 대신에 20m 왕복 오래 달리기로 바뀐 거고요. 또 10m 왕복 달리기 이런 거, 순발력 테스트 이런 것도 왔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제자리 멀리뛰기와 교차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 상대 악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형태로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해사, 공사, 국간사는 기존 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초 체력들이 탄탄하면 못하기는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데뷔를 할 때 일단은 기초 체력 중심으로 탄탄하게 준비하시고 1차 보고 나서부터 집중적으로 사관학교 체력 종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사관학교별로 자동 불합격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배점이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대부분 오래 달리기예요. 지구력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육사는 20m 왕복 달리기에서
남자 40회 이하, 여자 18회 이하는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불합격. 다른 종목 잘했잖아요. 그래도 집에 가라는 거예요. 자동 불합격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 회사, 공사, 오래 달리기 기준들이 있죠. 이것도 못 뛰면 그냥 불합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뭐 사관학교 진성 지원자 중에는 이 정도를 못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공사 같은 경우에 3개 종목 중 최하위 등급 이 채점표가 나오거든요. 모집 요강에 최하 등급이 2개 나오면 역시 불합격 처리하겠다. 총점 체력 총점 150점 중에 8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하겠다.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사도 오래 달리기의 기준이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 8구표표기 중 한 종목 이상 15등급 미만 획득하면 종합심의위원회 회부하겠다. 이런 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관학교잖아요. 사관학교는 아무래도 체력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에 대한 강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챕터 5입니다. 면접평가 요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배점이 여러분에게 뭐 중요할 것 같진 않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관적인 평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몇 점이냐고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배점이 어느 정도, 반영 비중이 얼만큼 되냐. 이건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봤을 때 공사 같은 경우가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면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일어난 변화인데 공사는 면접에 나는 가중을 두겠다.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진성 지원자를 뽑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우수 일반 우선 선발에서는 특별 전형에서도 1000점 만점에 450점. 절반이 면접. 수능을 반영하는 종합 선발에서도 거의 절반이 면접 점수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망쳤다. 오지 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사가 면접 비중을 많이 끌어올린 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제 이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 여러분 이제 뭐 MZ세대도 아닌가? 뭐 아무튼 코로나 세대인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관이 좀 뚜렷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관학교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바로 그만둬버려요. 옛날하고는 좀 다른, 그래도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해보자. 이런 친구들이 좀 예전에는 많았다면 어렵게 입학을 하는 거잖아. 1차 관문 넘어서고 면접 체력하고 이렇게 해갖고 겨우 들어갔는데 해보고 한 달 만에 그만둬버리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관학교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뭐 공부 잘하는 애 뽑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할 애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장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쌤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비중을 딱 보시면 육사와 공사의 면접 비중, 회사도 마찬가지고 면접 비중이 너무 많이 커졌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면접이다. 이런 게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냐? 분과 이런 것들은 사관학교별로 조금 달라요. 2개 분과인 학교도 있고 4개 분과인 학교도 있고 이런 건 좀 다른데 크게 봤을 때 이거는 분과가 아니고요. 평가 요소, 사관학교가 어떤 걸 면접 때 평가하냐. 첫 번째가 학교생활. 우리가 이제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에 쓰는 내용이 베이스가 되겠죠. 이걸 평가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관학교잖아요. 장교 이런 거다 보니까 리더 활동이나 봉사활동, 그 다음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해 얼마나 좀 치열한 노력들을 해왔는가 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는 게 첫 번째, 면접 때 검증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소개, 뭐 성장 배경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성격과 어려운 일을 극복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검증하려 듭니다. 또 우리 사관학교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심리검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때 좀 집중적으로 검증당할 확률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는 되게 일관되게 답변해야 되고요. 너무 막 치명적인 답변을 해버리면 사관학교가 이 친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많은 병력을 책임져야 되는 장교, 그것도 초급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학교가 아니라 고급 장교를 양성하는 그런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심리적인 부분 또 성격적인 부분 여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외적 자세입니다. 이 외적 자세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관학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지만 특히
육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사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 제식을 시켜봐요. 차렷, 경례 이런 걸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막 손이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아니면 발성이 충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성이 안 좋아. 이 장교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적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게 육사입니다. 모든 사관학교가 이 면접 딱 앉아서 말을 할 때 애티튜드 이런 발음, 발성 다 보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학교는 육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을 지휘해야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검사를 활용한 평가, 요거는 약간 자기 성격이나 인성 같은 거와 물려가지고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MMPI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안보관 역사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많진 않지만 또 사관학교 면접의 꽃이죠. 예, 공산당이 좋아요, 이런 애를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아무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국방 군의 핵심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보관, 국가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걸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얼마 전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전쟁 선포하고 막 이런 이 외부 안보 이슈에 대한 생각, 그걸 베이스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놓으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 안보관과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안보관을 좀 많이 물어보는 학교는 육사와 해사, 이쪽이 질문이 많고요. 공사, 국간사는 상대적으로 좀 질문이 적다. 그래서 이 중에 안보관, 역사관의 질문이 비중은 가장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해버리면 좀 치명적이다. 이게 모르면 대답할 수가 없다. 야, 나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야, 이번에 이란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요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사관학교들의 면접 평가 요소들이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뭐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입시에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볼 게 육사에서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그냥 불합격 이렇게 해버린 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냥 허수 지원자가 면접 보러 왔어. 뭐야 이거, 이 새끼 지금 준비가 안 됐네, 가! 그냥 종합선발로 넘겨줬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그래, 우선선발로 못 뽑겠지만 종합선발에서 수능 잘 보면 들어올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2차 불합격, 이게 유난히 많았습니다, 육사가. 이 얘기는 진성 지원자를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 비중이 올라간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사를 쓰는 친구들은 잘하셔야 돼요. 면접을 잘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많았거든요. 그냥 불합격 판정은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심리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가차없이 탈락을 시킨 거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검사 면접 대비 우습게 볼 건 아니다. 비중도 너무 크다, 점수 비중도. 그리고 그냥 불합격이 되기도 한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6번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모집 요강을 학교별로 쌤이 이렇게 축축축 보여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자, 특별 전형은 사실 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쌤이 일반 선발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장 우선 선발과 적성 우수 우선 선발이 있고요. 특별 전형들은 이 학교장 우선 선발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육사를 지원했어, 학교장 추천이 있어, 그러면 학교장 우선 선발로 채점, 요걸로 채점. 떨어졌어, 붙으면 끝, 만세,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고, 떨어지면 적성 우수로 내려가요. 학교장 추천이 없는 애들도 일로 오고요, 처음부터. 여기는 학교장 있는 애들은 이걸 한번 거쳐서 떨어지면 일로 와요. 그러니까 기회 한 번 더. 그래서 이걸로 한 번 더 채점. 비중이 좀 달라요. 그렇게 되고, 여기서도 떨어졌다, 이제 종합선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능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종합선발에서 수능으로 마지막 뒤집기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게 사관학교의 입시 플로우입니다. 눈여겨볼 건요, 학교장 우선 선발은 1차 시험 성적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은 했잖아, 우리가. 2차를 보고 했다는 건 1차를 합격은 했죠. 근데 합격을 하면 1차 시험 성적은 270점짜리나 210점으로 컷으로 붙은 애랑 차별을 안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차를 간당간당하게 붙었어도 학교장 우선 선발에선 똑같은 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가냐? 무려 면접이 640점. 내신도 100점이 아니라 200점이 들어갑니다. 내신 좋고 면접 잘하고 체력 탄탄한 이 친구들을 뽑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장 우선 선발의 인재상입니다. 근데 이거 떨어졌다. 떨어진 적성우수 우선 선발은요. 1차 시험 고득점자를 좀 뽑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전형이에요. 1차 시험 성적이 무려 300점. 봐봐. 내가 만약에 270점이야. 컷은 220점이라고 치자. 나 몇 점 벌렸어요? 50점 벌렸죠? 나머지로 50점을 뒤집기는 어렵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선발이 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적성우수 우선 선발은 일단 1차 고득점자에게 친화적인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종합선발 수능이 600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수능 고득점자는 마지막에 걸릴 수 있겠죠.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수능은 이 사관학교는 수능이 한 몇 점 정도 돼야 붙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국영수탐 올 2등급 정도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한다. 최종 종합선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은 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성적대는 만들어야 사관학교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형을 정리를 해드리면 육사는 일반 전형이 있어. 나는 특별 전형에 해당이 안 돼. 특별 전형 아까 말했던 뭐 농어촌, 국가유공자, 재외국민 이런 게 아니야. 나는 거의 대부분은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교장 추천이 있는 애와 없는 애로 나뉘죠. 있는 애는 학교장 우선 선발에서 경쟁. 떨어지면 일로 가고요. 적성우수로. 자, 일반 전형으로 왔는데 학교장을 못 받았어. 추천을. 그러면 바로 일로 와서 여기서 떨어진 애들하고 같이 경쟁. 그 다음 특별 전형이 된다. 나 농어촌이 된다. 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게 된다. 그럼 일로 와서 여기서 한번 경쟁. 떨어지면 적성우수에서 다 만나는 거야. 그래서 특별 전형이 되는 애들도 기회가 한 번 더 있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애도 기회가 한 번 더 있고 둘 다 없으면 기회가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우선 선발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괄 경쟁. 제일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형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떨어지면 수능을 보고 종합선발로 마지막 기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육군사관학교 입시 플로우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장 추천과 일반 전형. 당연히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 왜? 기회가 한 번 더 있잖아. 이렇게. 이거에서 나는 내신이 안 좋아서 이거 안 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써야죠. 면접으로 뒤집을지 어떻게 알아.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학교장 추천이 좋냐, 고른 기회가 좋냐. 이거는 쌤은 사실 딱 단답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특별 전형은 뽑는 인원 자체가 너무 조금이야. 거의 일반적으로는 특별 전형으로 오는 게 이쪽 전형보다는 조금 더 컷이 낮은 느낌으로 가긴 해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괴수 몇 마리가 와버리면 그냥 판이 뒤집혀 버리는 게 특별 전형이에요. 이 뽑는 인원 자체가 너무 조금이라서 이런 걸 좀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쌤한테 어디가 유리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답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특별 전형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았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1차 시험 합격자 배수 조정된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똑같아요. 얘도 해사도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이 있고 아까는 적성 우수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일반 우선 선발이 있고 그 다음 종합 선발이 있어요. 그 다음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특별 전형이 되겠죠. 독립국가유공자, 고른 기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농어촌, 그 다음 재외국민 이런 친구들을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도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로 들어오면 1차 시험 성적이 들어는 가는데 200점밖에 안 들어가요. 들어는 가요. 육사는 안 들어가잖아. 얘는 들어는 가는데 200점. 그러므로 300점이 아니라 200점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비중이 좀 작아지는 느낌? 이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역시 이제 면접 비중이 500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일반 우선 선발 보시면 1차가 400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지금. 이 학교장보다는 2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점수차가 2배가 된다. 그래서 면접이 약간 줄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종합선발에서는 역시 수능이 650점. 그러니까 수능으로 결판 나는 게 종합선발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종합선발 수능 650점. 여기서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영어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수능에서. 해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우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해사는 정말 예를 들어 국어 1등급과 국어 3등급의 차이보다 영어 1등급과 영어 3등급의 차이가 훨씬 커요. 수학 1등급과 수학 3등급보다 영어 1등급과 영어 3등급의 갭이 훨씬 커요. 그래서 영어를 못 보면 진짜 힘들어진다, 해사는. 그래서 수능 영어 준비할 때 무조건 1, 2등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사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반 전형으로 오면 학교장 추천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특별 전형도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떨어지면 여기서 다 만나고요. 여기는 적성 우수라고 돼 있는데 일반 우선 선발, 그 다음에 종합 선발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군사관학교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이게 이제 올해 바뀐 건 아니고 작년에 바뀐 건데 두 가지가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특별전형 2라는 게 생겼어요. 작년부터. 좀 특이한 거거든요. 특별전형 2는 뭐냐면 우주정책 항공 전문가를 뽑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우주강국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공군이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수 인력을 뽑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1차 시험을 보잖아요. 상위 10% 이내여야 기회를 줘요. 1차 시험에 상위 10%, 커트라인이 아니라 상위 10%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최상위권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특별전형 2로 지원을 하면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사는 신체 검사가 좀 무섭잖아. 올해 공사도 안과 기준, 시력 기준, 굴절률 기준이 완화됐거든요. 완화됐어요, 공사가. 그 완화가 됐는데 더 완화해주는 게 특별전형 2예요. 얘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전형은 조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종사 신체 기준에 맞춰서 뽑고 있어요,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시력 때문에 막 집에 가고 이런 애들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특별전형 2는 완화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공사는 시력 기준이 빡세다. 왜요? 조종사를 뽑아야 되니까. 굴절률, 압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고려하여 시력 기준이 굴절률 기준으로 아주 엄격했어요. 근데 올해 이걸 완화했습니다. 완화했어요. 그 기준은 이 모집요강, 우리 공군사관학교 모집요강, 세부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들고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공사 쓸 거면. 근데 아무튼 완화됐어요. 근데 특별전형 2는 그거보다도 더 완화돼 있어요. 왜? 조종사를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하지만 상위 10% 이내여야 되고요. 이쪽으로 썼어. 나 특별전형 2로 지원했어. 그러면 불합격되면, 아까는 종합선발로 넘어갔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불합격,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 전형은 좀 특별한 전형이라는 거야, 그야말로. 그래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모든 선발 전형에서 면접 비중이 크게 올라갔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도 팁을 하나 드리면, 공군사관학교가 올해 도입한 것 중에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1차 시험 성적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나는 면접을 볼 겁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 불합격이 돼. 1차 붙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공사는 성적 확인 앤드 지원 확정 버튼을 클릭하셔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안 해버리면 붙었는데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야. 큰일 나겠죠. 이거 생각해라. 자, 공군사관학교입니다. 공군사관학교도 다른 사관학교랑 비슷하게 학교장 일반 우선 선발, 그다음 특별 전형들이 있고 종합 선발이 있어요. 이게 육사하고 좀 비슷한 게 학교장 우선 선발에서 1차 시험 성적을 안 넣어요. 면접 체력 내신으로 뽑겠다. 1차 고득점이든 1차 저득점이든 합격만 했다면 나는 면접 체력 내신으로 뽑겠다. 이게 학교장 우선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성 지원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전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우선 선발은 1차 시험 고득점자를 좀 배려하죠. 300점이 들어갑니다. 여전히 면접 450점 이렇게 되고요. 특별 전형들도 일반 우선 선발과 똑같이 1차 시험 성적이 300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합 선발로 가면요, 1차 시험 성적이 안 들어가고 수능이 400점이 들어가죠. 특이점은 다른 사관학교보다는 수능 점수 비중이 낮아요. 다른 사관학교는 종합 선발까지 내려오면 1000점 만점에 600점, 650점 이렇게 수능인데 여기는 400점. 대신에 면접이 여전히 450점. 어마어마한 비중을 갖고 있죠.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공군사관학교의 특기사항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공사는 좀 복잡하죠. 왜냐면 아까 특별전형2가 있어서. 볼게요. 자, 만약에 나 일반 아무것도 해당 안 돼. 일로 왔어. 그럼 학교장이 있다. 학교장 추천 거쳐서 일반 우선 선발로 오고요. 학교장 추천을 안 받으면 또 일반 우선 선발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전형 1 이걸 받은 친구는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이는 거 여기까지는 다른 사관학교하고 똑같죠. 근데 특별전형 2는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불합격. 다음으로 가는 거 없다. 왜냐면 다른 전형들은 다 조종사를 뽑는 전형인데 얘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떨어지면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종합선발로 합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는 이제 특별전형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해드렸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전형 1 여기 보시면 특별전형으로 응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쌤이 육사나 해사 막 이런 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는 만약에 학교장 추천이 유리하냐 아니면 농어촌, 고른기회 또는 재외국민 이게 더 유리하냐 물어보면 무조건 특별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잘 보시면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 6배수, 자연계 9배수 이내인 경우를 선발을 하고요. 여학생은 12배, 15배수 이내인 학생을 1차 시험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뭔 소리냐? 일반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이나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았거나 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 배수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특별 전형 1번으로 들어오면 그 배수가 더 커져. 그래서 많이 뽑아줘. 그러니까 1차 컷은 확실히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공사만큼은 특별 전형을 쓸 수 있으면 농어촌이 되면 학교장보다 농어촌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1차 시험 합격자 배수가 더 넓다. 그러니까 막 9배수에만 들어도 합격 이러다 보니 컷이 더 낮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국간사입니다. 자, 국간사 같은 경우는 뭐 똑같아요. 학교장 추천, 일반 우선, 종합선발 이렇게 나뉘고 특별 전형이 있고. 자, 그 학교장 추천,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1차 시험에 100점, 일반 우선 선발 125점. 봐봐. 다른 학교보다는 1차 시험 성적이 조금 많이 들어가죠. 공부 아무래도 메디컬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1차 시험 성적을 끝까지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500점 만점으로 채점 된다는 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종합선발은 수능이 700점 수능으로 뽑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국간사의 모집 요강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반으로 들어오면 학교장 추천 받은 사람은 여기서 경쟁. 못 받으면 일로 온다. 학교장도 떨어지면 일로 온다. 특별전형도 한번 경쟁 떨어지면 일로 온다. 그 다음 여기도 떨어지면 수능 봐서 종합선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국간사는 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내신 반영 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장 내가 내신이 안 좋아. 학교장을 받더라도 수능 대비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내신 반영이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많이 안 좋다면 종합선발까지를 좀 고려하고 준비를 해라. 알겠죠?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간사 모집 요강이었습니다. 자, 이제 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쌤이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자, 어때요? 이제 우리의 판이 깔렸죠. 우리의 판이 깔렸어요. 제가 쌤이 마지막으로 당부할 건 사관학교를 치는 우리 친구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쟁률에서 이 경쟁을 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대가 시험이 분리됐다.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이런 입시를 치르는구나 이렇게는 알아야겠지만 지금은 딴 거보다는 1차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국영수 1차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쌤마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이 2025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에 대한 설명회 1차 과정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이따가 국어 학습 방향 파이널 전략 요걸로 좀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우리 대성마임의 경찰사관 강사진이죠. 국어 신한종 외에 영어 이상인 수학 홍창호 쌤도 이 과목별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회가 요게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쌤이 해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 학습 방향 파이널을 어떻게 할 거냐 요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